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지 그런 자문과 함께 사삼의 또 새로운 분야를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에 이런 시간 앉아 있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사불망 후사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난징 대학살 기념관에 가보면 이렇게 큼직한 글이 써져 있는데, 이 과거를 잊지 말고 후세의 교훈으로 삼자, 거울로 삼자라는 뜻이랍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는 일본군의 침략 만행에 따른 유적지마다 이런 글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최근 있었던 한 학술대회에서 남경 대학살 기념관에서 온 연구원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과거의 비극을 집단적으로 기억하고 추념하는 데 대해서 역사를 거울 삼아 경계해 역사의 비극이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역사 자체의 굴레를 벗어나서 평화로 승화시키는데 그 집단기억,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는 그 이유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이러한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후세의 교훈으로 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미나의 주제 또한 제주사 최대의 비극인 사삼을 기억하고 이에 대한 가톨릭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토론자가 기억하기로 제주도 내 종교계에서 이처럼 사삼에 대해 고민하고 영령을 위로하며 세미나를 여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고 추념하는 이유는 억울하게 죽은 자들을 위로하고 역사적 기억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심포지움은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사삼 당시 교회의 역할은 어땠는지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신학적 차원에서의 사삼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드물었습니다. 사삼의 발발 원인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학살과 이런 사건의 지속성 등을 보면 우리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지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삼이라는 것은 지역적 차원의 연구, 국내적 차원의 연구,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연구, 그리고 아까 김 목사님도 말씀하고 했듯이 이러한 제노사이드적 차원의 연구, 모든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삼을 가리켜 자꾸 이제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근데 이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는 표현은 최근에 나온 사삼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라 1949년 1월에 미군 정보보고서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는 표현을 미군이 먼저 이제 사용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삼을 국제사적 의미 속에서 제노사이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사삼에 갇힌 우리들의 트라우마를 조금씩 깨뜨리고 평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저는 주로 박찬식 선생님의 사삼 당시 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토론을 하고 덧붙여 문신부님께 짤막하게 문신부님이 발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비극성과 복잡성 때문인지 당시 가톨릭 신부들이 사삼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소 잘 알고 있는 박찬식 선생님 발표문에 있는 바와 같이 해방공간 제주도 내에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제주도에서 선교 활동을 해온 오스틴 스위니 신부, 그리고 패트릭 도우슨, 그리고 토머스 라이언 신부님 등이 3명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회 여기 심포지엄에 오기 직전에 이제 몇 가지 검색을 해봤더니 제주교구 성당에 있는 종이 일제 때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 일제에서 강제 징발됐더라고요. 징발돼서 이게 군수물자 만드는데 종을 프랑스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 종을 이제 징발돼서 한 5년 정도 종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46년도에 스위니 신부가 미국 적십자사 소속의 여성 두 분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이 브레스벨이라고 하죠. 청동종으로 지금 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동종으로 대체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런 게 이제 미국 언론에 아칸사스 카톨릭이라는 신문에 카톨릭 신문에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46년 8월에 이제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박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그 부분은 지나가고 이제 신부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들 세 분의 신부님들은 48년 상황에서 14년, 12년을 제주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제주도를 가장 잘 나는 유일한 외국인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 정치, 사회, 문화, 풍습까지 뭐 모든 걸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 신부님들은 근데 발표문에서 보니까 우리 한국어를 모른다고 해서 그게 좀 의아스러운데 신부들이 제주도 사회의 정보를 취득한 경로는 아마 신자들을 통해서 했을 것입니다. 결국 신자들이 제주도 상황에 대한 발언을 신부들은 전해 들었고 신부들은 이를 이제 미군정청 관리, 우리 제주도에 있던 미군정청, 서울에 있는 미군정청, 그리고 서울에 있는 신부, 광주에 있는 신부님들, 그리고 어떤 제주도에 주둔한 그 당시 경비대에는 미군 고문관들이 있었는데 그 미군 고문관들에게도 알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 신부님들은 이들 외국인 3명의 신부님들은 제주 도민의 보호자였으며 기아에 허덕이는 도민들에게 도움을 준 구휼자였습니다. 또한 미군의 주요한 정보원이었기도 했고 한국 전쟁 때는 유엔군의 종군 신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신부님들의 역할은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최정숙 전 제주도 교육감과 그의 부친 최원순 판사 그리고 오빠 최남식 제주농업 학교장 모두 4.3의 피해자입니다. 최정숙 당시 신성학원 교장이 구현대에 끌려가 갖은 모욕을 겪고 처형될 위기에 놓였을 때 제주 본당의 신부들이 최 교장을 구사일생으로 살려냈습니다. 제주도민의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셈이죠. 그리고 초토화 시기인 1948년 11월 12월에 이제 구현대 고문관이 피시구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피시구룬드를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 입에서 이제 그렇게 패트릭 도우슨 신부, 오스틴 스위니, 토마스 라이언 신부님들 이름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매일 밤마다 예전에 제주 농업학교에 있었던 데가 경비대 구현대였는데 거기서 이제 자주 거의 매일 밤마다 제주교구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대화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피시구룬들은 이제 소소한 일상에 대해 말했을 뿐 제주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들과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제주도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캐롤 신부, 이 스위니 신부가 이제 제주도민들이 짐승같이 살고 있고 하루에 감자 한 개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 이게 뉴욕타임스에도 나왔는데 보니까 뭐 워싱턴에 있는 뭐 신문에도 나오고 뭐 밀워키 신문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이게 보도가 됩니다. 이런 보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이범석은 그 당시에 제주도에는 식량 문제가 긴박하지 않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제주도의 그 현지 실종과는 전혀 다른 발언을 하죠. 이런 차이는 이제 계속 47년도부터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들은 제주도의 식량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해산물을 많이 먹어서 제주도 사람들은 참 건강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중앙에서 느끼는 거하고 제주도에서 느끼는 거는 상당한 그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50년 8월에는 보면은 그 미군 보고서에 보면 인포먼트라고 정보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군이 입장에서 볼 때 정보원이었지 그 신부님들의 입장에서 볼 땐 또 정보원이라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제주도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았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교세 확장표 전쟁 당시 한국 전쟁 당시 교세 통계표가 있습니다. 이게 1951년 1월 30일에 그 제주도에 그 미 공보원이 있었는데 당시 공보원장이 홍완표 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미 공보원이 분석을 하기로 천주교 신자 수가 이제 제주읍 내에 당시 제주 시내에 남녀 합쳐서 638명 그리고 제주읍을 제외해서 전도적으로는 한 1,300명 정도 이제 됐다라고 합니다. 예수교, 기독교는 더 훨씬 더 많고 불교는 또 뭐 아주 압도적으로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이제 박 선생님께 들어보고 싶은 게 이제 헨리 신부가 마리난 총장에게 보낸 사안에서 오스틴 신부가 제주도를 떠나기를 주재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4.3 당시 천주교의 구휼 활동이 아까 뭐 캐롤 신부도 얘기하고 여기 스위니 신부도 제주도의 그런 그 기아 선상에 굶주리는 제주도 상황을 얘기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알고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 신부님께는 아까 문 신부님 발표에서 4.3 정신을 살리기 원한다면 이제 희생심의 불꽃을 살려야 한다는 것, 그것은 아마
뭐 1901년 이재수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양재의 사건까지도 아마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용서와 화해와 상생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용서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혀지고 그 잘못을 저지른 이가 진정으로 참회해 용서를 청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의가 앞서 나가고 사랑은 뒤따르는 것이라는 그 문신부님의 지적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이 다 되고 있고 4.3 진상규명 활동이 벌어진 지 2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왜 가해자는 하나도 없는지, 제가 알고 있는 한 군이든 경이든 경찰이든 아니면 우익청년단체원들이든 간에 이제까지 단 한 사람도,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습니다. 가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가해자가 없는지, 왜 가해자가 안 나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